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3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조정이 항상 있다. 자, 그런 달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비수기다. 그리고 1년에 보통 보면 3달 정도는 항상 우리가 좋지 않은 장세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중순 이후부터는 고점 플레이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것들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것들도 많이 있겠죠. 뭐 공매도라든지 대차거래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면서 가야 되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220일 라인 그 근처 쪽에 있는 것들을 공략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장세를 사전에 저희가 많이 또 노틱스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조정이 들어오면 뭐 모든 종목에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같이 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의 사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밸류에이션보다 좀 낮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우리가 대응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가격 경쟁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전체 70% 이상이 직전 6개월 이내에 우리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걱정할 영역은 아니다. 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왜냐? 그것들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금 여력은 항상 40% 이상을 갖다가 보유해 나가는 것을 제가 권장하고 있죠. 오늘도 제가 오리온에 대해서 아침 일찍 여러분들에게 선절 의견을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3.04% 정도의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아주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마이너스 5% 안쪽에 있는 거 손절 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저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보통 10% 안쪽에서는 손절을 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치고요. 10%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손을 대지 않는 것들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충분히 또 평단 조절하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한 번에 급락을 해보는 게 우리가 다 커버링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또 시간을 두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시장 대응 기준치 설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 또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자, 숙련된 투자자들은 장이 안 좋을 때 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종목들을 잘 찾아서 그 종목들을 공략을 잘 해주고 나면 그 종목들은 워낙 상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빠르게 반등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4월에도 그랬고요. 지난 8월에도 그렇고 9월에도 그랬고 10월에도 그렇게 나타난 현상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들입니다. 단기적으로 보통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면 급반등이 또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당장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할 종목을 잘 찾아야죠. 지금 우리가 현금 비중이 40% 이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서 또 반등 올라오는 것들 새로운 종목으로 리포트폴리오 하면서 상승할 종목을 준비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에 너무 매몰되어져 있으면 사실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겠죠. 왜?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왜? 올라왔던 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한 시간을 또 주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회전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목들을 다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채워 나가면서 슬슬 올라오는 것들은 다시 현금화 시켜가는 그런 순환적인 리듬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선물 지표 사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바운딩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반등으로 변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 항상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세를 가져올 때 그때 어떻게 주가의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 발산할 수 있다. 개인들은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역할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주가를 더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들은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아무튼 지금은 저점 구간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고점 구간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어제 제가 체크해드렸을 때 3140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3100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저점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종목별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낮은 점, 정말 그 가이던스가 좋고 반등이 가능한 것들,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은 공략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런 평단, 즉 물타기 같은 거에 지금 해야 될 시점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하는 거라고요? 예, 양봉 체크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올 때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뭐겠어요? 코스피 두 번째 양봉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지를 확인해라. 그 물량의 기본적인 물량이 5천억 원 이상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플하게 이야기 드리잖아요. 언제요? 항상 하락할 때는 코스피 두 번째 양봉에서 외국인 매수와 물량을 한번 체크하고 나면 그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또 힘을 발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글쎄요 모니터링 종목들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준치로 봐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저점 구간을 갖다 이런 종목별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지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 지점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은요, 대부분 우리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평단을 맞추려고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어떻게 돼요? 지난달 4월달 저점 구간,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맞춰놓고 기다린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직전 6개월 정도의 사람들이 보유했던 그 평단가보다 항상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보유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뭐요? 가이던스가 훼손되거나 계절성이 없어진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지금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직전 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랠리업 했던 종목들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도 우리가 거의 마무리했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원전도 그렇고요. 우리가 방산에 현대로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대로템 제가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밸런스만 잘 맞춰가면서 우리가 밸런싱 게임을 잘 해나가면 저는 충분히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기 좋게,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쭉 올라와서 선형을 그리고 좀 눌려 들어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좀 직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코스닥 지수를 갖다가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저점은 좀 깨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타임이나 전체적인 환경으로 보게 되면 여기 61일 평 아래쪽에 이미 들어왔는데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가 우리가 종목을 거래한다고 그래서 저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쪽 라인으로 우리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4월 저점 같은 경우는 여기였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았죠.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것도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같이 안 좋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구간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당히 더 낮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나마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2차전지도 양호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220일 라인 이 정도와 120일 라인 이 정도 선에서 기다려 주시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내려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종목별로 크게 변동폭이 크게 있는 것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종목이나 일반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 변동폭이 큰 거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또 감안을 해주고 가야 된다. 그런데 보통 보면 코스닥 지수가 보통 10%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좋은 거는 20%, 30% 업사이드가 나온다는 점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하반기에 올라갈 만한 것들이 뭘까? 지금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결국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자동차, 이렇게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들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리고, 짬짬이로 있는 것들이 뭐, 앞으로 뭐, 무비자 관련된 부분하고 에이펙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행이라든지, 또 호텔, 뭐, 카지노, 이런 부분들도 좀 짬짬이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한약 해제 부분에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도 살짝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right now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리를 좀 했지 않습니까? 뭐 손실도 없었고 뭐 수익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 후로 우리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올라왔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후에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우린 다른 것들 많이 했었고 이번에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으면 다시 원점 부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저 221 라인이 이 라인이지 않습니까? 이 라인 아래쪽에서 사주는 것들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아래쪽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전고체 관련된 테마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2027년 점차적으로 가까워지잖아요. 2025, 2026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 분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은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어차피 자리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시고 대략 보면 여러분 42,500원 이 자리에 알람 걸어두시고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다 타임을 또 잘 안 맞으면 우리가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우리가 항상 또 수익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회전율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좋은 것도 때로는 또 기다려도 되는 것들을 갖다가 현금화 시켜주는 역할들을 좀 해줄 필요성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종목은 컨텐트리 중앙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리포트 드렸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20개 이상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 한학령 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컨텐트리 중앙이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부잣집 막내 아들 뭐 요걸 갖다가 이제 제작했던 회사가 컨텐트리 중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한학령 해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는 해외 드라마에 대한 뭐 판권 부분에 대해서만큼 뭐 기간도 승인 조건도 좀 완화시켜주고 또 PDB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 진행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루만큼 어때요? 매크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상당히 또 상승을 하는 과정도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눈치 보는 장세가 나타날 텐데 조금 하루 이틀 더 보면서 우리가 자리를 잡는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우리가 공략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브리핑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갖다가 포기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잘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매크로를 갖다 이기는 그런 종목들은 없어요. 아무리 컨텐츠고 뭐고 엔터고 뭐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수급이 어때요? 기분이 좋을 때니까 그럴 땐쭉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또 뭐 팔로우도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장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어제 매수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니 계속 눌리고 원점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10,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는 것을 갖다가 타겟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지금부터 성숙이 들어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콘텐츠리 중이 전반기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나온 실적 부분도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3배 정도, 전반기 7개 작품이었고, 하반기 한 20개 정도 작품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작품 출품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영화 또 메가박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화 부분도.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성과물들이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 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뭐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그널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아니고 조금 더 아래쪽에서 기다려 주세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수급이 쏠려 들어오니까 야,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단타쟁이들이 쭉 따라 들어왔다가 아닌가 비 하고 쭉 크게 팔아제 끼는 거고 프리마켓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팔로우를 하다 보면 특별히 대단한 확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주가가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 없죠. 더군다나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여러분들 무슨 또 이게 반등이 쭉 나오겠어요. 이게 아무리 비만 관련된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진행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려와서 눈치 보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눌림이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친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좀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이 좋을 때는 좀 대충 마음에 들면 매수를 해도 주가가 또 잘 또 반등을 해주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확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자,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떻게 수익을 또 잘 내셨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돼요? 쭉 내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이 종목이 나빠서 주가가 눌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미국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것들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더 눈에 좀 포커스가 좀 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분명히 업사이드 사이클이 모멘텀으로 나타나면서 기본 실적은 깔아주는 건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1월부터 6월 사이에 나타난 그 실적 현상하고 또 하반기에 나타난 실적 현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금리나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시장이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낮은 구간, 지난번에 우리가 공략했던 구간이 바로 98,000원 구간이었었어요. 그 정도까지 올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62 이동평균선, 이 아래쪽에서 양봉 보고 또 대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양봉도 어떤 양봉이에요? 자, 외국인, 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양봉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대략 보면 94,000원 정도의 알람을 일단 걸어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 가격에 매수할 거다 이 뜻이 아니죠. 그때 상황은 그 정도부터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9월달 지나고 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그다음 1월까지 보는 과정에서 SK 바이오팜에 다시 한번 또 리바운딩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없으니까 말입니다. BHI 최근에 보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조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은 정리를 우리가 좀 했지 않습니까? 손절을 쳤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두산에너빌티가 상당히 각광을 받긴 했는데 이게 PER이 사실은 상당히 높아요. PER이 계산적으로 하면 100 정도 되거든요. 예. 수주량은 있는데 그것이 당장 어떻게 돼요?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기여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과한 면도 있고 최근에 나타난 어쨌든 원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뉴스 들어서 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정을 받아주는 건 상당히 맞겠다 해서 잘 정리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원전하고도 상관은 있지만 원전하고도 딱히 또 그렇게 문제가 없는 회사 수주도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이익을 갖다 발산시킬 수 있는 회사 그렇다고 이쪽 관련된 부분은 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배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BH하고 S&T 에너지 이 두 회사거든요. 여기는 지금 LNG 관련된 부분, 그죠? HRSG하고 이거는 에어쿨러. 물론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HRSG, 배열 회수 보이는 이것들 같이 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BHI가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도 상당히 좋고 자, 그래 생각해 보니까 BHI 쪽이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또 진행을 했었어요. 다시 또 우리가 원점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략했던 주가가 32,000원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때까지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글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눌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뭐 시장은 이렇게, 야, 근데 얘는 좀 달라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두산 에너비티 이슈 이 부분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최근에 보면 외국인도 매수가 좀 잡히는 것을 봤을 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곧 매크로만 개선이 되면 자리 잡았을 때 다시 또 우리도 뭐 합니까? 그때 공략을 또 해주는 쪽으로 해서 평단 조절해 나가는 쪽으로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TC본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해외 쪽에서 TC본도를 갖다 여러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한미반도체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ASML 여기하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데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5대5 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바운딩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엔비디아가 들어올 때 저는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차기장 루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조금 뭐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트럼프가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조금 더 조정을 또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요거 조금 공매도 물량이 조금 있어서 제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한번 또 콩 눌리면 제가 원하는 것도 한번 콩 눌리는 거, 그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쯤에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눌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8만 원 정도 자리에서 알람 걸어두고 기다려보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면 틀림이 없다. 나중에 오늘 갑자기 제가 이거 매수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사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해도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크로는 피해 나가야 되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흑자 전환 그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흑자 전환이 나타나고 실적이 3분기 흑자 전환, 4분기도 개선 이런 내용들이 있고 보통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 4분기가 상당히 실적이 늘상 괜찮았어요. 자, 그래서 보통 그 연말 같을 때 주가가 상당히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왔는데 이 이슈가 딱 겹쳐진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 양봉자리 보면서 여러분 코인테크에 대해서 매수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로운 종목들 공부해놓고 스터디해놓고 제가 브리핑방에서 매수한다라고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들은 뭐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밑에서 치고 올라온 거 조정받은 거 있잖아요. 조정받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승을 하면 리바운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내고자 바라는 것들이 아니고 이게 확실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현금화 또 시켜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더 신규 종목을 공략해주는 쪽으로 순환을 빨리 시켜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머니케어 뉴스도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출구 전략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홀드하면서 가고요. 경쟁력이 뭐 그닥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원금이 되는 순간, BEP도 달하는 순간부터는 바로 현금화 시켜서 신규 종목을 투자하는 순환을 갖다가 시켜주는 돈맥경화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진행들을 하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도 머리가 좀 복잡하실 텐데 머리는 가볍게 마음은 차갑게 그리고 시장은 열정적으로 좋은 종목을 찾아가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2부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